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개 계약하러 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이제 중개 사무소까지 다 만들어서 광고까지 다 했어요. 이제 중개를 해야 이제 사업을 하겠죠. 자, 그러면 120페이지 갑니다.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요. 자, 이제 갑이 자 개공을 만들었어요. 개공을. 그럼 A라는 사람이 이제 전화 왔어요. 우리 집 내놨으니까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그죠? 다음 B라는 사람이 어디 좋은 집 좀 사주세요라고 이제 의뢰하죠. 의뢰. 이제 우리가 매도 의뢰, 매수 의뢰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전화로 많이 받잖아요, 그죠? 할머니들이 전화로. 이제 이게 일반 중개계약. 아무데나 이제 보통 집 내놓을 때 여러 군데 개공한테 내놓죠, 그죠? 그걸 일반 중개계약이라 그러고, 딱 한 사람 찍어가지고 한 명한테 내놓는 걸 전속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일반 중개계약부터 갑니다. 일반 120페이지에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람한테 집 내놓는 거죠. 쉽게 해서 의인은 일의, 중개 의뢰인이 동그라미에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는 계약이다. 중개 의뢰. 보통 이제 전화로 많이 하죠, 그죠? 전화. 보통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양가로 2번 내려와서 일반 중개 계약서. 반드시 중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는데 작성 요청 계약합니다.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요청 안 하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고, 그 2번 조심하고 법정 서식은 있어요. 법정 서식. 자,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여러분들은 몇 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국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읽어보죠. 그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국장이 권장할 수는 있다. 그 3번에 그 필수 기재사항, 이건 자주 나와요. 자, 만약에 법정 서식이 있으면 필수 기재사항, 요건 좀 외워줘야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자, 중개계약은 조심해야 돼.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계약이 아니고 이 의뢰인하고 개공 사이 계약입니다. 이게 의뢰인과 개공 사이 계약. 자, 오른쪽에 박스 보세요. 외워야 돼. 1번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물. 우리 중개대상물 5개 뭐죠? 토건, 입, 광공. 그 위치와 규모. 2번에 거래 예정 동그라미죠. 예정 가격입니다. 아직 중개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예정 가격. 3번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 보수죠. 중개 보수죠. 예정 가격에 따른 보수입니다. 4. 그 밖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준수해야 될 사항. 특히 2번에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 예정 가격. 그 다음 4번의 유효기간은 이제 3개월입니다. 3개월.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자, 우리 그 양식 서식에 따르면 특이하게 없는 한 3개월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고 양식을 한번 보죠. 자, 일반 중개계약서고 법정 서식 나오죠. 가끔 나와요. 법정 서식. 자, 맨 위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가 되어 있죠. 자, 거기 체크하면 돼요. 매도일 때는 매도에 체크하고, 매수일 때는 매수에 체크하고, 임대일 때는 임대에 체크하면 됩니다. 자, 바로 밑에 중개 의뢰인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된, 조심해서 뒤쪽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의뢰하고 어른이를 성락한다. 계약이니까 청약과 성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맨 밑에 보세요. 계약자, 중개의뢰인 갑, 개업공인자 을,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뢰인하고 개공사의 계약입니다. 의뢰인하고 개공사의. 자, 오른쪽에 걸 가장 많이, 오른쪽에 뒷면이죠. 뒷면. 1번. 권리 이전용. 자,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 자, 그게 매도용, 임대용이죠. 이거는 그리 많이 안 나와요. 자, 보면 구분. 다음 소유자 및 등기 명의, 중개대상물 표시, 권리관계 등등이죠. 자, 그 밑에 2번을 많이 내요. 2번 중개표시. 권리 취득용입니다. 취득용은 매수 임차죠.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밑에 이제 필수가 희망의 동그라미.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하는 물건. 매수하고 하전 희망 물건. 그 다음 취득 희망 가격.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이죠. 희망 들어간다는 거.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권리 취득용에는 희망이 들어간다. 권리 이전용이 아니고. 취득하고 싶은 사람이 희망하는 물건이 뭐냐, 희망 가격이 뭐냐, 희망만 기억하세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 거의 사용 안 하죠. 자, 다음 페이지 가장 중요한 거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건 매년 출제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그리고 이제 우리도 결국은 우리도 전속 중개계약을 해야 돼요. 자, 전속 중개계약을 이제 A가 딱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개공한테 너만 하라라고 딱 전속적으로 한 사람을 찍는 거죠. 전속 중개계약. 딱 한 명한테만, 특정한 개공한테만 중개 의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속하는 거, 전속. 자, 1, 의 갑니다. 동그라미 1,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게 동그라미 쳐 특정한 개공입니다. 딱 한 명, 특정한 개업공유사를 정하여, 특정 개공을 정해서 그 특정 개공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사실 미국에는 전속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전속을 안 해요. 사실은 전속을 해야 빨리 이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전속을 해야. 그럼 전속하면 이제 이 사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자, 가면 2번 유효기간 반대 외워야 돼. 유효기간 일반하고 똑같아요. 3개월입니다. 2번 유효기간 법 23조 규정에 따른 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합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은 자, 약정하지 않으면 3개월이야. 자, 다만 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으로 하면 한 달, 두 달 하면 한 달, 두 달이 돼요. 그 약정하지 않으면 원칙은 3개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업공유자의 의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개업공유자의 의무. 자, 요거는 그거보다 넘겨보세요. 그 양식까지 가면 양식을 보고 나서 공부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129페이지 가세요. 129페이지에 양식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전속중개계약은 이 법정 서식이 바로 시행규칙이란 말이에요. 국토부령. 맨 위에 전속중개계약서. 자, 그 밑에 이제 중개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 뒷면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유자 을에게 의뢰하고 을원이를 승낙한다. 승낙하니까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1번 외워야 돼. 1번 이제. 자, 전속중개계약은 개공의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1. 을은 즉 개공은 갑에게 의뢰인에게 줄 것이에요.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이야.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전속 개공이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열심히 일한다고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야 일주일에 1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2번. 자, 개공 이 전속 중개계약 체결 7일 냅니다. 7일 이내, 외워야 돼.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24조에 따른, 자, 읽어보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현재 우리 한방이죠, 한방.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7일 이내에 자, 한방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의뢰인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한다. 구두로 하면 안 돼요. 문서로 통지한다. 문서로 통지해야 돼. 다만 자, 갑이 즉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의뢰인이 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개하면 아니 돼. 이제 가로 안에 나오죠.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거기다 공개면 공개, 비공개. 비공개라고 적으면 공개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법 25조 및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 줄거세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 확인 설명 의무. 자, 2번. 요거 이제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2번.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입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을 해놓고 나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의뢰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싸가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갑니다.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 어느 하나, 즉 세 가지야.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갑은 그가 지불해야 할, 자, 줄거세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 을에게, 전속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돼. 위약금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지불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고,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자, 100%가 아니고 제3호의 경우는, 자, 줄거보세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50% 범위 내에서 50%가 될 수도 있고 10%도 있어요. 범위 내에서 의리 중개행위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가로 열고 사회 통념에 비춰 상당하도록 인정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거기에 3호야. 3호부터 먼저 가보죠. 3호부터 3.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3개월 내에 의뢰인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해야 돼. 스스로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해놓고 나서는, 자, 의뢰인이 스스로 서발하면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 1번, 2번은 묶어. 1번, 2번은 100% 중개보수입니다. 자, 1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3개월 내에 외, 즉 전속 개공 외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죠. 전속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집 내놔가지고 그 다른 개공과 거래를 하게 되면 100%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 위약금으로. 다음 2.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3개월 내에, 자, 개공을의 속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자, 을을 배제시키고, 개공을 너 빠져라고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전속이 딱 소개시켜줬는데 전속을 배제시키고 지네들끼리 거래하면 100% 중개보수를 위약금 지불해야 돼요.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니까 100% 위약금 지불하고, 3번은 스스로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이 사람은 50%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을 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와요. 다음에, 자, 2번. 갑은
을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이행한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자, 3번에 유효기간 조심.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 유효기간 적어야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6개월 6개월. 여기 안 적었다 그러면 당구장 표시 조심.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면 그 합의기간에 따릅니다. 다음 4. 중개보수는 뭐 율표도 하면 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에게 보통 토지라면 9%, 0.9%, 0.9% 또는 얼마를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당연히 당구장 표시 뒤쪽 별표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당연히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조심하고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2통 작성해야 되겠죠.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엔더가 아닙니다.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한 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 밑에 계약자가 중개의뢰인 갑, 계약자 을이 서명 또는 날인이죠. 우리 서명 및 날인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어디죠? 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그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다음 뒷면 가보세요. 자, 뒷면은 이제 아까 봤던 일반 거래계약서가 똑같아요. 자, 맨 위에가 1번 권리 이전용, 즉 매도 임대고.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요게 나온다 그랬죠.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죠. 요거는 희망 들어간다 그랬죠. 자, 취득용은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교과서 해설해 놓은 거예요. 한번 와보죠. 앞으로 와보세요. 자, 앞으로 와보면 이제 124페이지.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에서 1. 서면 작성 및 보존 의무입니다. 자, 1번 줄거세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이거는 이제 3년 보존해야 돼. 자, 줄거서 전속 중개서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부로 정의한 계약서, 즉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 반드시 계약서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때는 해당 계약서를 시행 규칙이 정하는 기간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돼. 서 나오는 서면이죠. 3년 보존을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자, 이번에 서명 또는 날인이야. 서명 또는 날인. 엔드가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자, 오른쪽 양글 2번 중요. 정보 공개 의무. 그죠? 정보 공개 의무. 어디다 정보 공개하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자, 줄거 나갔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제24조에 따른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7일 이내라 그랬죠?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7일 내.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정보 공개 내용 갑니다. 정보 공개 내용. 자, 이제 정보 내용 개혁은 자, 그냥 줄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은 법 23조에 따라 공개해야 될 중개대상물의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개업 공개중개사가 자, 줄거보세요. 자, 공개사항이 아닌 거 공개해야 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는 자, 아닌 거 줄거세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거는 공개 내용이 아닙니다.
세금이니까. 또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정보 공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주 나와요. 자, 그래서 취득세율하고 중개보수는 공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박스 중에 표시하세요. 이게 이제 공개 내용이야. 이거는 기억해야 돼. 공개 내용. 자, 공개 내용. 자, 1번, 2번, 3번, 4번 하면 읽고 5번 갑니다. 5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 중개대상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권 팔 거냐, 전세권 팔 거냐. 다만 뒤에 거 조심하고.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적 사항은 개인정보잖아.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하고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뒤에 다만 조심하세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가 필요 없잖아요. 공시지가는 사고 팔 때 필요한 것이지 임대 놓을 때는 공시지가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 기억해야 돼.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고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내려오면 공개 금지는, 자,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아까 법정 서식에서 봤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할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고. 다음 페이지 3번 제목만 읽어보세요. 정보 공개 사실 통보 의무죠. 문서로 통보하라 그랬죠. 문서로 통보, 문서로.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개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내 문서로 통지해준다. 문서로 통지. 그리고 4번이 가장 중요한 업무 처리상 2주일에 1회 이상, 그죠? 통지 의무. 자, 개업공개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자,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이걸 가장 많이 나와요. 2주일에 1회 이상. 2-1.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문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자, 개업공개자, 자, 권리와 의무죠. 자, 1번 줄것과 아까 위약금이죠. 위약금 청구권. 위약금. 두 가지였죠. 위약금은 얼마였죠? 100% 중개보수죠. 100% 중개보수. 두 개. 자, 갑니다. 1번. 아까 봤던 거요.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3개월 내에 개업권자 외자동 개공 외 즉 전속 개공 외 다른 개공사에게 중개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이때는 100%죠. 중개의뢰는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 중개보수가 만약에 900만 원이다. 900만 원을 자, 전속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돼. 자, 남한테 의뢰해가지고, 다음 두 번째 2. 다음 배제시키는 배제. 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네들끼리 거래하는 거죠. 개업권을 배제시키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개보수 금액을 100%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다음 양거리 2번에 비용 청 50% 범위내라 그랬죠. 자, 서발 50% 범위내. 자, 동그라미 1번에 중개보수의 50% 금액 범위 내에서, 내자가 빠졌네요. 금액 범위 내, 딱 50%가 아니야. 50% 범위 이내에서 비용을 줘야 됩니다. 자, 맨 밑에서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맨 밑에 세 번째 줄 따라서 다음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스스로 발견했으니까 중개보수 50%에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워낙 중요하니까 반대 외워야 됩니다. 자, 오른쪽 4 제재 갑니다. 자, 1번에 업무 정지 받는 거, 업무 정지. 자, 1번. 자, 개업 공유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서를 자,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죠. 전속 중개계약 서면 작성 안 했다. 3년 보존 안 했다. 업무 정지. 서서. 2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공개한 중개대상물 내용을 의뢰인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경우 없죠. 3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업무 처리사항을 중개원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하지 않은 것도 업무 정지입니다. 자, 2번이 더 중요해. 임의적 등록 취소.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이게 자주 나옵니다.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자, 동그라미 쳐보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으면 임등치입니다. 7일 이내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 반대로 전속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등록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임등치 조심하고, 의뢰받은 정보를 7일 내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비공개 요청에 의해서 공개한 경우는 임등치입니다. 임등치.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죠. 넘겨서 박스 좀 정리해보죠. 자,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그냥 전화하는 거니까. 자, 근데 오른쪽에 전속 중개계약은 의무가 많죠. 먼저 서면 작성 의무죠. 이름이 뭐죠? 전속 중개계약서. 그리고 3년 보존 의무. 이거 입으면 입안하면 업정이죠. 업무정지. 다음 정보 공개 의무. 공개사실 통보 의무. 무엇으로 해야죠? 업무처리사항 통지 의무. 즉 전속 중개계약은 의무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어요. 전속 중개계약은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 하면 어디다가 정보 공개하라고 그랬죠? 일간신문이나. 근데 일간신문이 현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한방에, 자, 우리 한방에다가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올리는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131조. 부동산 거래정보망 나오죠. 그래서 얘 하는 즉 한방, 지금 거래정보망 하는 게 한방에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 여기는 뭐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조심해야 돼요. 아무나 거래정보망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공만 사용합니다. 개공만. 자, 자, 제목에 개업 공유중개사 상호간입니다. 개공들의 네트워크가 정보망이야. 그 정보망이 바로 네트워크를 번역한 게 정보망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유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유통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 읽어보죠. 부동산 거래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맨 밑에 2번이 이제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 이건 외워줘야 돼. 지정은 1번에 일단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 사업자가 되는, 부가통신 사업자. 자, 읽어보죠.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국토부를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큰 용량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명 이상 가입하라고? 500명 이상 가입해야 돼. 500명 이상. 500명 이상 가입을 해야 돼. 여기 숫자가 좀 나와요. 요거 이제 암기돼야 돼. 50명, 30명, 500명, 30명. 참. 자, 읽어보죠.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입니다. 지정.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자, 동그라미 크게 쳐줘. 개업 공인인증 수가 500명 이상이에요. 개공수가 500명 이상. 자, 가입 신청서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돼. 500명 이상, 3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30명 이상씩 해야 돼. 자, 3번에 컴퓨터가 큰 컴퓨터 설비. 자, 그 두 번째 줄. 자, 500명 이상이 가입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다운되면 안 되잖아요. 컴퓨터가 커야죠.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거기 4번, 5번 묶으세요. 자, 4번에 공인중개사하고 5번에 정보처리기관 이거는 직원이라고 적어요. 이건 직원입니다. 직원. 그 사원이죠, 사원. 자, 갑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 있어야 돼. 이건 개공이 아니고 직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입니다. 개공이 아니고 자격증인 사람 1명 이상 직원 확보해야 돼. 그 다음 5번에 정보 처리기사가 1명 이상 확보해야 돼. 이 직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요건 갖추었어요. 그 다음 3번에 그 지정 절차 순서 보세요. 자, 지정 신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일 내에 그러면 지정 처분을 해요. 3개월 내에 3개월 후. 자, 재정이 아니고 운영 규정입니다. 운영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 3개월 내에 운영 규정을 승인낸 운영 규정 승인.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 승인 받으면, 자, 지정 받으면 1년 이내에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 30일, 3개월, 1년 나오죠. 30일, 3개월, 1년. 요걸 또 장난 많이 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년이죠. 자, 오른쪽 갑니다. 1. 지정 신청서 작성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지정 신청서. 법 24조 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서에다가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2번에 구비 서류가 아까 우리 지정 요건이야. 지정 요건. 그죠? 지정 요건. 자, 그 2번이 제2항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자, 별지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아까 몇 명 이상이었죠? 500명 이상. 500명 이상의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그 동그라미 쳐서 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이 첨부돼야 돼요. 500개 이상. 그리고 3번하고 4번 묶으세요. 3번, 4번은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요거는 몇 개겠어요? 한 개씩이죠. 한 개씩. 한 명 이상이니까. 2번만 조심하고 2번만. 그리고 5번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6번에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신고서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걸 이제 첨부해야 돼요. 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회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조심해야 돼요. 자, 법인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법인은 부가통신 사업자이기만 하면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뒤에 게 조심하. 다만 법인인 개공은 안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법인인 개공은 겸업이 있잖아. 그 6개 안 들어가잖아요. 그 6개 안 들어가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 이거 지정받으면 안 돼요. 이거 지정받으면 겸업 금지에 걸립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지정 처분 갑니다. 30일 내. 자, 줄 거세요.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한다는 거 30일 내에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자, 2번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여기는 꼼꼼하게 출제해요.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자, 거기 이제 박스가 지정대장에 기재할 사항들이에요. 보죠. 박스 안에. 자, 1. 가장 중요한 지정번호입니다. 지정한 번호. 지정번호, 지정보조, 그리고 지정연월.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5. 전문 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을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서 교부해 줍니다. 지정서 받았어요. 그 다음 3번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아야 돼.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거냐. 운영규정을 3개월 이내에 승인받아야 돼. 1번 3개월 이내에 갑니다. 지정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지정받았죠.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아놓은 동그라미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운영규정의 필수 기재사항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건 읽어보면 돼요. 1번 보죠. 박스 1.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어떻게 등록할 거냐. 등록 절차. 2. 자료 제공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 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에 적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운영규정 승인받았죠? 그러면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 1년 내. 지정 신청을 한 자는 거래정보사업자로부터 지정받으면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이제 4. 의무가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돼요.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입니다. 줄거보죠. 거래정보사업자 현재 한방이라고 해서 한방 협회사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정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자, 공개를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의뢰 차별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에 이제 개공의 의무죠. 개공의 의무. 자, 개공은 일단 정보 공개를 요구했죠.
근데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운 내리라고 이제 통보해 줘야죠. 자, 개업 공개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자, 거짓으로 공개하면 아니 되면 거짓 공개 X. 해당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개 대상물에 거래가 완성됐어요. 거래가 완성됐다. 그리고 완성됐다고 이제 알려줘야죠. 그래야 거기서 컴퓨터에서 내리죠.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완성됐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통보. 이거 안 하면 업정이죠. 자, 5번에 지정 취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주 나와요. 지정 취소 사유. 1번에 지정 취소 사유. 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순서. 거운, 의차, 사망, 해산, 1년이죠. 거운, 의차, 1년이 여기 들어가나? 1년 사망, 해산. 거운, 의차, 1년 사망, 해산. 자, 지정 취소 사유.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국장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줄거세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우리 취소하는 게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있잖아요. 그죠? 지정 취소는 국장이 할 수 있다. 거운의 차 1년 사망해산. 거운의 차 1년 사망해산. 거기 보면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방법으로 지정받은 거짓이죠. 거짓 거운. 2번 운영 제3항 규정을 위반해. 동그라미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에 운영 위반. 거운. 자, 의뢰. 자, 의뢰차. 그 다음 3번이 바로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게 이제 의차, 의뢰차별. 의차, 의뢰차별. 자, 의뢰차별은 좀 기억하세요. 자, 의뢰차별 용어는 1항 1반 되어 있죠. 1-1. 자, 의뢰받지 않았는데 공고했다. 1항 1반. 또 차별 공고했다. 1항 1반. 처벌도 받아요. 의차 위반은 1항 1반. 처벌도 받아요. 사망 해산 5번. 4번 1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 내니까 거운의 차 1년. 5번 사망 해산.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거운의 차 1년 사망 해산 반대 외워야 됩니다. 자, 2번에 자, 취소할 때는 항상 취소하기 전에 청문 실시하죠. 청문. 국토부 장관은 법 24조에 의하여 거래정보사업 지정을 동그라미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청문 실시한다. 자, 그러나 사망과 해산은 청문 실시 안 하죠. 죽은 사람한테 야 청문회 나오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해산도 마찬가지. 그 밑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 해산의 경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망과 해산은 청문 실시 안 합니다. 자, 이제 뭐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보죠. 그 뒤에 기출 및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01번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 X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위해 개업공인 을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다. X부동산 기존 임차인 병 저당권자 정이 있다. 권리자네요. 을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자, 공개해야 되는 거. 자, 인적 사항 공개하면 안 되죠. 자, 1번에
병 임차인이죠. 임차인 성명 안 되죠. 인적사항이니까. 다음 리언의 저당권자의 주소 인적사항 안 되죠. 성명 주소 X. 디귿 X 부동산의 공시지가 이거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죠? 임대차에서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업과 리언은 인적사항이니까 공개 안 하고 디귿의 공시지가는 임대차니까 공시 안 합니다. 그 다음 리얼은 X 부동산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가장 중요한 공개사항이죠. 답은 리얼 갑니다. 그 공개사항은 거의 나중에 나오죠.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은 거의 같아요.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 거의 공개사항입니다. 자, 02 갑니다.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의 을은 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 작성했다. 틀린 것. 전속. 자, 1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약정한 것도 합의했으니까 뭐하죠? 유효합니다. 약정 안 하면 몇 개월 그랬죠? 3개월에 유효해요. 자, 2번. 을은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하라 그랬죠? 3년 보존해야죠. 우리 서서서 전속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3번. 갑은 을이 중개사 법령상 중개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이건 상식이고. 4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상식이죠. 답은 5번이 되겠는데 보죠. 5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즉 3개월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 서발 나왔네. 서발하면 50% 범위내에서 비용 지급하라 그랬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해야 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게 틀렸죠. 서발이니까 50% 범위내에서 비용 지급합니다. 밑에 해설서 보세요. 5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서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서발은 50% 범위 내에서 비용 아니면 배제하고 지네들끼리 거래했다. 또 다른 사람한테서 거래했다. 그러면 100% 위약금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속을 받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개공의 의무 좀 확인 설명하러 가요.